자, 그 다음에 11번째 보시면 캐슬 코비어. 이 사람도 가끔가다 문제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 자, 캐슬 콥은 건강의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세 가지. 당연히 제목은 외우셔야 돼. 아픔의 행태, 그다음에 환자 치료 행태, 예방보건 행태. 그래서 요거 외우시고 일단 예방보건 행태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건강해. 나 건강한 사람이야. 이 건강은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위를 우리 예방보건 행태라고 해요. 그럼 어떤 행태를 할까요? 어떤 행위를 할까? 나 건강해. 이 건강 유지할 수 있어. 운동하는 거겠죠.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 찾아 먹는 거겠죠. 이런 것들 우리 예방보건 행태 또는 예방접종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아픔의 행태는 아픈 거예요. 그렇죠? 괜히 점심밥 먹었는데 괜히 소화도 안 되고 희한해. 소화제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픔의 행태, 아픔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병원 바로 가요? 이럴 수가. 아프면 바로 병원 가요? 저는 안 가는데. 아프면 어떻게 소화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소화제 먹어요. 소화제 먹어도 계속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간 뭐 다음 끼니는 좀 굶을까? 굶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소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따요. 손 땁니다. 그래도 좀 안 좋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 다크서클이 이렇게까지 내려왔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때서야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병원에 가는 것까지가 아픔 행태야. 그래서 집에 있는 약을 주워 먹는다거나 민간요법을 사용한다거나 병원 가는 것까지가 아픔의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환자 치료 행태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환자로 이미 판정이 난 거야.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를 우리 환자 치료 행태. 결국 아픔의 행태하고 환자 치료 행태의 구분점은 진단받기 전이냐, 진단받은 후냐. 자, 진단받기 전이면 아픔의 행태. 진단받은 후부터는 의사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이걸 우리 환자 치료 행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보건 행태, 아픔의 행태, 환자 치료 행태.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이 사람 엄청 중요한 사람, 별표 좀 치세요. 라논드라는 사람. 자, 라논드라는 사람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4가지를 제시합니다. 4가지. 이 중에서 생활습관, 50% 차지해요. 생활습관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생활습관입니다. 내가 술 먹는 습관이 있어,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생명이 좀 단축되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 이게 생활습관. 그 다음에 환경, 환경 20%네. 그리고 유전, 이것도 20%네요.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 보건의료 체계, 이게 10%. 그러면 보건의료 제도가 예방 위주로 가는 게 좋아요? 치료 위주로 가는 게 좋아요? 예방 위주로. 그럼 우리나라는요? 치료 위주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하여튼 치료 위주니까 환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방 위주로 하면 환자가 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겁니다. 이거 퍼센트도 외우셔야 돼. 생활습관, 환경, 유전, 20, 그다음에 보건의료 제도. 1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위험하긴 한데, 자, 건강의 개념. 자, 자꾸 반복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건강 제일 처음 뭐부터 있죠? WHO. 자, WHO 무슨 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요거에 대해서 반기든 사람이 누구세요? 던은 뭐라고 얘기했길래? 건강, 불건강, 연속성 개념을 제시합니다. 연속성 개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얘는 불연속의 정적인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던 말고 버나드도 있었는데 B로 시작하는 거. 버나드 뭐죠? 항상성.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했겠고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어떤 특수한 환경 안에 환경에 내가 잘 적응을 해. 누가 했더라? 윌리. 맞지? 윌리. 그러면 또 윌리 W 우리 들어갈까요? 응? 왈스는 뭐 했었어요? 뭐 했었어요? 특수. 똑같아? 특수한 환경에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 얘는 적응을 잘하는 거고 얘는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 있었습니다. 또 하나 W 있었었는데? 윌손. 윌손 맞아? 얘는 왈스고, 그치? 얘는 윌손이고. 자, 윌손은 주관적인 건강. 주관적인 건강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었죠? 클락도 있어서 클락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클락은 환경, 또 숙주, 병인, 그 다음에 숙주 간의 관계를 얘기한 거, 클락. 얘기했었고요. 또 누구? 또 시저리스트 뭐 있었었죠? 응? 조화. 예, 조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관의 조화, 내 몸에 있는 기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를 시저리스트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뒷장으로 가시면 뭐 배웠어요? 뒷장으로 가시면? 응? 네. 앤더슨. 굉장히 유명한 앤더슨. 1도부터 5도까지. 어떤 게 건강한 거죠? 1도, 그 다음에 2도, 3도까지를 우리 건강하다고 보자. 4도, 5도는, 그럼 여기서 고혈압 갖고 있거나 관절염 갖고 있는 사람 몇 도? 4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앤더슨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소, 가, 필요 때문에 중요하다. 자, 소인 요인 하면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 이 중에서 우리 보건의료인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믿음 또는 지식, 이런 것들 변화시킬 수 있다. 자, 가능 요인 하면은 자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원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 지역사회의 자원이 있다. 자, 필요 요인 하면 내가 필요해. 나 치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뭐죠? 원, 투. 의료인이 당신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need.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필요 요인이 좀 나왔었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캐슬 코. 자, 맨 처음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 건강 예방 행위. 그렇죠? 자, 너무 아파요. 집에 있는 약 주워 먹었습니다. 뭘까요? 아픔의 행태. 자,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서 암 환자로 판정이 났어. 그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뭐죠? 환자 치료 행태. 그래서 이거 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서 건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논도 안 했구나. 라논도 4개. 자, 이 중에서 50% 생활 습관, 20% 환경, 유전, 나머지 10%는 보건의료 서비스. 네, 하시면 되고. 자, 건강 개념의 변천, 이거는 다 이미 했기 때문에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WHO 맨 처음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신체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게 심신 개념으로 바뀌고요. 심신 개념이 생활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여기에 뭐 하나가 들어갔다고? 영적 개념이 들어갔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은요, 생활 개념이 아니라 생활 수단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생활 수단 개념.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어. 근데 그 의사들이 쓰는 그 공중보건 책에서는 이게 하나 들어간다. 생활 수단 개념. 그러면 생활 수단 개념이 뭔데요? 혹시 이런데 웰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웰빙? 웰빙이 뭐예요? 응? 건강 증진을 웰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있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웰빙 개념. 이 웰빙 개념이 밸런스드 잠깐만요. 라이프야. 밸런스드 라이프. 뭐죠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 아까 우리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죠. 또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생활수단 개념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계속 영적인 개념만 나왔고 혹시라도 보기 중에 영적 개념이 빠지고 생활수단 개념이 나오면 이걸 답을 쓰셔야 돼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이게 well balanced life 개념으로 점점 가고 있다. 결국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스스로 밸런스를 잘 유지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치? 하여튼 요거. 자, 그 다음에 아까 불연속 개념에서 뭘로 갔어요? 연속 개념으로 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적인 개념에서 그 다음이 동적인 개념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배운 겁니다. 자, 책 볼게요. 책에 보시면 신체 19세기 이전이네요. 심신 19세기 20세기 생활 개념. 그리고 지금은 생활수단 개념이라는 것도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적, 동적 개념. 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번에 불연속, 연속 개념 얘기했습니다. 안 배운 거. 병리학적 개념에서 생태학적 개념으로 갔다. 그럼 병리학적 개념은 뭐고 생태학적 개념은 뭔데요? 병리학적 개념은 뭐예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내 세포, 기관이 아픈 거야. 그러면 생태학적 하면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리학적 개념은 숙주가 있고 여기에 병인, 병원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관계. 이거 병리학적. 여기에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가면 생태학적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병리학적 개념에서 지금은 생태학적 개념으로 갔다.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운명론적 사고고 개인 책임 한계야. 네 아픈 거는 네 책임이야. 네가 그런 행동을 해서 행동을 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게 개인 책임 한계. 근데 요게 이제 사회적 책임 요구, 건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되게 중요하다는 라논드는 생활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활 습관이 50%잖아. 그럼 이건 개인 책임 한계일까요? 사회적 책임 요구일까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라논드는 네가 라이프 스타일 제대로 못해서 그래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건 건강권이 있어서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그럼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응? 흡연구역 만들잖아요. 그래서 흡연구역 만들고 절주하라고 자꾸 하고 요게 사회적 책임의 요구, 건강권이기 때문에 사회가 자꾸 담배 못 피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 책임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제법 나옵니다. 예전에는 아예 여기 보기로 1, 2, 3, 4 그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뒤를 살짝 바꿔서 다음 중 옳지 못한 건 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건강 개념 모델. 얘도 은근히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설명부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무슨 모형? 무슨 모델? 생의학적 모델. 그 다음이 생태학적 모델. 자, 그 다음이 사회 생태학적 모델. 자, 그 다음이 사회 문화적 모델. 자, 그 다음이 마지막이 총체적 모델. 그래서 5개 있습니다. 제목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안 외우려고 해서 문제거든요. 외우시면 조금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제목을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와 뭐의 관계다? 숙주와 병원체, 병인 간의 관계다. 제가 자꾸 병인, 병원체를 자꾸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거 구분하고 갈게요. 병인이 병원체랑 똑같은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죠. 누구 집어넣을까요? 똑같이 하려면 여기다 누가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될까? 대답이 안 나와. 숙주? 아니지. 숙주 아니지. 병원소. 그렇죠? 병원소, 병원체를 묶어서 병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숙주하고 병원소의 차이점은 뭔데요? 숙주하고 병원소의 차이점은 뭔데요? 네, 숙주에는 인간, 동물 이런 게 숙주죠. 제 몸이 숙주죠. 근데 여기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나는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서 병원체가 나와. 그러면 나는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숙주하고 병원소의 차이점은 병원체가 들어있는 숙주냐, 들어있지 않는 숙주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병원체가 들어있으면 병원소가 되는 거고, 병원체가 없으면 숙주가 되는 거죠. 그건 저는 지금 숙주예요, 병원소예요? 모르지. 내 몸에 지금 감기 기운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거. 그래서 병원체하고 병원소를 묶어서 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이걸 두 개를 혼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체라고도 하고 병인이라고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아 그냥 혼용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하여튼 이겁니다.